심볼입니다. 심볼이라는 녀석은 ES6에서 새로 등장한 데이터 타입이에요. 기존의 데이터 타입이 어떤 게 있었나요? 스트링, 넘버, 오브젝트, 어레이, 불리언, 널, 언디파인드, 펑션 이렇게 있나요? 자, 이 중에서 참조형이랑 아닌 거랑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넘버, 참조형 아니죠? 스트링 아니죠? 오브젝트 맞고, 어레이 맞고, 불리언 아니고, 널 아니고 정렬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 심볼이 추가된 녀석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기본형 데이터에 새로 추가된 데이터 타입이에요. 참조형 데이터에 또 몇 가지 추가가 되는데 그거 오늘 또 볼 거예요. 맵, 셋, 이크맵, 이크셋. 여기가 레퍼런스 밸류, 여기는 프리미티브 밸류. 또 다른 것들도 있어요. 뭐냐면 타입드 어레이라는 녀석이랑 어레이 버퍼 이런 애들 추가됐는데 얘네들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요 위에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형과 참조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주소값을 가진다. 주소값을 가진다? 얘네도 주소값 가져요. 주소값은 둘 다 똑같이 가져요. 가지는 주소값에 값을 그대로 들어오느냐, 별개의 데이터가 다른 곳에 또 있느냐, 그 차이겠죠? 메모리 설명 예전에 들을 때 했던 거니까. 심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새로 추가된 데이터인데 얘는 유일무이하고 고유한 존재입니다. 프리미티브 밸류는 다 그래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1이라는 숫자는 전 세계 하나뿐이죠. 그 숫자를 여기저기도 계속 가져다 쓰는 거고 2라는 숫자도 마찬가지고 A라는 문자열도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이에요. 늘 어디서나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심볼도 유일무이하고 고유한 존재입니다. 한번 만들면 끝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심볼이라는 게 등장을 했냐면 자바스크립트에는 이제 프라이빗 멤버가 없잖아요. 프라이빗 변수 선언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해달라라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목적과는 좀 달라지게 된 부분도 있긴 하고 그렇습니다. 비공개 멤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열거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열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 뭐죠? 포인문이나 그런 식으로 프로퍼티를 순회하면서 값을 출력하려고 할 때 해당 프로퍼티 접근할 수가 없어요. 지지난 시간에 객체 열거 순서에 대해서 봤을 때 심볼이 나열되지 않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볼까요? 자, 요 예제 기억나세요? 심볼이라고 두 개를 제가 해놓긴 했는데 포인문에 열거된 거는 이렇게 4개밖에 안 됐다는 거죠. 제외가 됩니다, 심볼은. 그리고 형변환이 불가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내용 디테일한 거 보면서 살펴볼게요. 심볼이라는 거 만들어 봅시다. const a는 심볼 이렇게 할게요. new 없이 써야 돼요. 이렇게 출력하면 심볼이라고 그냥 나오게 돼요. 얘를 1 이렇게 해서 암묵적 형변환을 해볼게요. 왜 문자열이면 어떻게 되죠? 문자열로 형변환이 돼서 A1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되죠. 그죠? false랑 1을 넣으면 어떻죠? true랑 1 넣으면 2가 돼요. 얘가 암묵적 형변환으로 false는 0이고 true는 1로 자동으로 형변환이 돼서 2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암묵적인 형변환들이 있는데 심볼의 경우는 안 돼요. cannot convert the symbol value to a number. 심볼이라고 하는 밸류는 숫자형으로 형변환할 수 없습니다. 문자열은 어떨까? 네, 뒤에만 바뀌었고 내용 똑같죠? 다시 한번 또 이걸로 가서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A랑 B랑. A도 심볼이고 B도 심볼인데 그러면 이게 성립할까요? 이게 성립을 안 합니다. 이거는 값만 같으면 되잖아. 이것도 안 돼요. 완전히 다른 값이라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심볼에는 이렇게 네이밍을 할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똑같이 넣어볼게요. 이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래도 같지 않아요. 매번 만들 때마다 새로운 녀석이에요. 심볼이라는 거를 매번 만들 때마다. B를 C에다 담으면 이건 같죠. 이건 그냥 참조로 이 심볼을 참조해라 라는 거밖에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같지만 심볼로 내가 똑같이 써놓은 것 같은데 다른 값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하나를 선언했어. 이걸 어떤 함수 안에서 얘를 선언했어요. 그럼 이 A라는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만 이 심볼이라고 하는 걸 정확히 쓸 수 있겠죠. A라는 변수를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는 심볼 A라는 값을 알아낼 수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함수 안에서. 자, 이렇게 객체를 리턴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변수에 접근하기 위해서 대괄호 표기법 쓴 거 아시죠? 계산된 프로퍼티 이름 할 때 봤었잖아요. 안쪽에 변수 집어넣을 때는 대괄호 표기법이 객체 리터럴 생성할 때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안 나셔도 이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그러면 y는 x를 실행한
결과를 담아라 라고 하면 뭐가 담기죠? 이 리턴된 객체가 담길 거잖아요. 그 내용을 보자고요. 이렇게 심볼 A에 12라는 프로퍼티가 들어있는 객체가 나왔어. 근데 Y에 이제 심볼 A라는 걸로 접근이 되나요? 안 된다고. 다시. 자, Y의 값이 뻔히 보이는데 심볼 A라고 하는 프로퍼티 키에 10이 담겨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Y.A도 안 되고 Y의 뭐 A 이것도 안 되고 Y의 심볼 A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이 A라는 변수에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이렇게 볼게요. 리턴할 때 A라는 프로퍼티를 다시 내려볼게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Y에는 A라는 프로퍼티의 심볼이 있죠. 그럼 Y.A를 엔터하면 심볼 A가 나오죠. 이걸로 접근돼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이 값 자체를 알 수 있어야 돼. 아까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 값을 알아야만 요거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타고 가야잖아. 자, 지금 요 함수가 잘 보시면 이게 은닉화에 성공한 거예요. 값은 쓸 수 있고 노출은 되어 있지만 퍼블릭한 상태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A라는 프로퍼티를 밖으로 빼줬을 경우에만 그거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해놓은 상태에서는 값은 보이지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게 프로퍼티 은닉화를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Y를 통해서 이 객체에 접근할 수는 있지만 객체에 있는 심볼 A라고 하는 프로퍼티에는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게 돼요. 전혀 없진 않아요. 있긴 있어요. 이런 녀석이 있는데 이걸 출력해서 보면 요 심볼 값이 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놓고 나면 배열이 있으니까 이걸로 B의 0번째에 있는 걸로 접근하면 도출은 돼요. 접근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거 하나입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객체가 어떤 형태로 생길지 모르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출력해서 보고 난 다음에 0번째 인자에 접근해서 걔를 가져와라 라고 했지만 객체의 0번째 값이 어떤 값이 될지가 늘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실무 환경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개발 환경이 아니라 콘솔 창을 띄워놓고 값을 확인하고 다시 하고 뭐 확인하고 다시 하고 이런 작업을 거치니까 되는 거지만 일반적인 개발 환경에서는 이 방법을 쓴다고 해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개발 용도로 현재 객체에 있는 모든 프로퍼티를 다 출력해라 라고 하는 로우 레벨에 있는 메소드인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쓸 일은 없거든요. 이거를 제외하고 본다면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프라이빗한 멤버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나중에 했어야 되는데 먼저 해버렸네요.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심볼은 뉴연산자 쓸 수 없습니다. 뉴연산자 먼저 써볼까? 뉴 심볼 해볼게요. 심볼 is not a constructor라고 합니다. 뉴연산자로 쓸 수가 없이 무조건 스태틱한 식으로만 써야 합니다. 대괄호가 들어있으니까 무슨 말이죠? 메타 표기법에 의하면 생략 가능하다. 스트링이 문자열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그래서 아까 그냥 없이도 선언했었잖아요. 그래도 되고 문자열을 넣어줘도 됩니다. 아까 봤던 내용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SB1이랑 SB2가 있는데 얘네들 같아요? 안 같죠? 요거는 문자열 심볼 넣었을 때 역시 안 같죠? 다르죠? 문자열이 아닌 다른 게 오면 어떨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동으로 toString 처리가 돼서 요 표시 obj.toString 한 게 요거잖아요. 그죠? toString이 먹혀서 요 내용이 문자열로 들어가거든요. 그죠? null이라고 하는 걸 한번 넣어볼게요. 이것도 문자열로 들어간 거예요? 타입 오브는 심볼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타입 오브로 하면은. 넘어가서 객체의 프로퍼티 키로 활용을 한다. 아까도 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일부러 대문자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상수 개념으로 쓰겠다라는 목적이거든요. 젠더도 마찬가지로 상수 개념으로 쓰겠다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관용적으로 그래요. 심볼을 주로 쓸 일이 가만 생각해보면 얘는 열거 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이 심볼로 선언한 프로퍼티는 열거되지 않아요. 값을 뭐 다른 데서 순회하면서 얘네 값을 도출해서 쓸 일이 없어. 얘는 그냥 이 iu라고 하는 객체의 고유한 식별자의 개념 이상의 의미를 크게 지니진 않을 거예요. 내부에서는 지닐 수 있지. 이 변수, 네임 변수, 젠더 변수를 아는 그 내부 스코프에서는 알 수 의미가 있지만 이 스코프를 벗어난 환경에서는 얘네들은 그냥 식별자일 뿐인 거죠. 값을 알 수도 없고 어차피. 그래서 주로 상수 개념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잘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다른 외부 스코프에서 값이 의미가 있는 값은 요거밖에 없죠. age밖에. 심볼을 객체의 프로퍼티의 키로 할 때는 대괄호 표기법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쓸 수밖에 없겠죠? 변수에 넣어야 되니까. 안 쓰고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을, 이건 식이잖아요. 식을 호출할 때는 무조건 대괄호 표기법 써야죠. 그래서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걸 쓰면 에러가 날 겁니다. 문자열이 와야 되는데 여기는 문자열이 아닌 이상한 게 왔어. 그래서 대괄호 표기법을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떻죠? 이거는 제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접근을 못해요. 객체 리턴을 선언할 때 바로 키 안에다가 심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값을 알고 있는 변수가 없어요. 이 1이라는 값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봤던 리플렉트 온 키즈 말고는 없어요. 그죠? 은닉화인 걸 떠나서 나도 못 쓰는, 그죠? 의미 없는 은닉화죠. 탐색하는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를 만들어 놓고 나서 지우고 볼게요. 자, 출력이 이렇게 하면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아까 알고 있으니까 되겠죠? 근데 포인문을 돌리면 age만 나옵니다. iu에 대해서. 그러면 포인문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키즈를 가져올 때 키즈에서도 심볼이 생략되거든요. 역시 안 나와요. 아까 봤던 것들 중에 get on property names라고 하는 프로퍼티 키값들 다 알아보는 건데 그거에 의해서도 나오질 않아요. get on property symbols라고 하면은 객체 안에 있는 심볼들만 배열로 변환해줘요. 새로 등장한 메소드인데 요거에 의해서는 돼요. 근데 이러면은 아까 봤던 age 26 이게 안 나왔죠.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게 리플렉트 온 키즈가 되겠습니다. 얘는 그냥 키들 전부 변환해줘요. 심볼이든 뭐든 구분 안 하고. 이때만 유일하게 세 가지 다 접근이 되는 방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심볼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이 두 가지뿐이다 라는 거였고요.